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동아일보 종합편성 채널 A의 자본금 발행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서민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창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한테서 출자받은 사실에 이어서 대기업 자금을 대출한 사돈기업에서 금액을 출자받은 사실도 드러난 겁니다. 방송사가 이렇게 허가돼도 되는 건지 의문이 커집니다. 이를 세상에 알린 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연결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니, 서영석 선생님이 더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뭐 말씀해도 감사합니다. 네. 예, 최민희 의원께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 위원장 업무까지 수행하셨죠? 네. 네. 그러나 위원장은 안 됐고 부위원장이셨죠? 네, 직무대행을 했던 거고요. 예. 예, 법은 조금 바뀌었지만은 네. 방송사가 허가받으려면 아주 까다로운데요. 네, 이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지 좀 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종편이 사실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네. 그 방통위가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방송, 법률, 경영,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네. 3개월 동안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네. 2010년 8월 말경에 종편 승인 기본계획안을 발표해요. 네. 그리고 공청회를 2번 합니다. 네. 그리고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요. 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종편의 그 1차 승인장을 교부한 마감 시점이 2011년 3월 3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려 지금 거의 9개월에 걸쳐서 심사를 한 결과 종편에 승인 신청을 해준 거죠. 네. 승인장을 교부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렇게 좀 떨어져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약간 울리는데, 여하튼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채널 A의 그 허가는 좀 의문점이 많은데요. 네. 자, 방송사의 출자자가 누구인지 주주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도 세심하게 이제 심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동아일보 종합편성 채널은 거의 눈을 감고 심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자기 돈으로 출자한 것도 아니고 또 설령 출자로 인정하더라도 사실상 특수관계인 사돈기업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댄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동아일보뿐만 아니고 네. 그 모든 종편이 5% 이상의 주주를 갖게 돼요. 그럼 이걸 주요 주주라고 하는데 네. 이 주요 주주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그렇고 네. 종편들도 그렇고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승인 심사 조건에 보면 5% 이상의 주주가 네. 이게 변경이 되면 네. 이게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승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5% 이상 주주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는데 네. 문제는 5%에 근접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저것 다른 이름으로 차명으로 이렇게 해서 5%가 된 사실상 주요 주주가 네. 이번에 채널 A의 경우 밝혀진 겁니다. 지분을 5% 이상 획득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 네. 근데 5%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그 사각지대에 있고,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5%에 아주 근접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차명으로 실제로는 5% 지분 이상이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5% 미만인 것처럼 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런 얘기네요.
그거를 이번에 저희 의원실하고 예. 뉴스타파하고 한겨레 신문이 같이 밝혀낸 거고요. 네. 채널 A에는 좀 이렇게 약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채널 A가 네. 애초 자본금 규모를 4,076억으로 이제 계획서를 제출했거든요. 4,076억으로. 네, 근데 요 분야의 점수가 배점 기준 6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48.91점으로 2등을 해요. 그러니까 점수를 높게 받았죠. 네. 그런데 막상 출자 시점이 되니 22%의 자본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계획서보다도 훨씬 적게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915억 7,300만 원이 변경이 이루어져요. 네. 애초 계획보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915억을 갑자기 다시 모아야 되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가 발생한 거고, 네. 지금 말씀하신 이미 구속되어 있는 김창경 씨 있잖아요. 네. 이 김창경 씨가 이제 공식적으로 46억을 투자했어요. 채널 A에. 네. 그런데 리엔장 실업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100억. 또 김창경 회장이 사실상 이제 소유하고 있는 고월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60억. 그래서 총 5.05%, 이제 206억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5%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주요 주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 수학에는 조금 가까이 대고 얘기해주세요. 좀 울립니다. 예. 네. 동아일보가 결국 종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요. 네. 이게 사동기업을 동원해서 또 돈을 빌리고 한 것도 결국은 마지막에 그 915분이 비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네, 급하게 돈을 채워야 했고, 이게 사실은 계속 울리죠.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 그래도 듣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네, 이게 TV조선이 297억 원, 네. 그 다음에 JTBC가 382억 원을 변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915억이면 갑자기 동원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리수를 둔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제 방통위의 경우 이제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저축은행 김창경 회장 같은 경우는 네. 당시에 저축은행 부도설이 끊임없이 나돌 때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동아일보사가 이런 투자를 받으면서 김창경 회장의 인터뷰까지 실어요. 네. 예, 저축은행 부도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금 이렇게 언론이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몰아가고 있다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의도가 있는 기사까지 내보낸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저희가 이걸 쭉 과정을 보면서 느낀 거는 네. 그러니까 엄격하게 심사해서 좋은 그 자본에게 종편을 주려고 했다기보다는 네. 몇 군데를 정해놓고 주기 위해서 절차를 이어간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동아일보라고 뭐 특정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몇몇 특정 그 종편이 될 곳을 찍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가 나왔다 그런 얘기네요. 그런 감을 강하게 받아서 네. 방통위가 제대로 심사하기는커녕 표적 심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더 짙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그 때는 정말 열받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도요, 언론연대하고 언론노조 등이 이 종편 관련 자료를 이렇게 법원에 소송까지 해가면서 받아낸 자료입니다. 이 모든 자료들이. 네. 그러니까 방통위가 종편 심사 관련 자료, 종편 주주 구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개되어서 앞으로 과연 그 탈락한 곳들 어떤 대응을 할지도 사실은 좀 궁금한 지점입니다. 네. 국민일보도 뭐 신청했다가 탈락됐던데 그렇게 열심히 우리 정권을 위해서 좀 잘 써주는 국민일보도 좀 논조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농담이고요. 네. 자, 이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이게 사동기업이 동아일보 종편 채널이 뭐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걸 사줬다가 1년 있다가 안 팔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팔았다는 게 결국은 자금을 회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동아일보가 그 사이에 다른 자금주를 갖다가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ENT는 사동기업이고요. 네. ENT가 2011년 3월 28일 이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1년. 2011년 3월 28일 날 네. 203억을 SKT로부터 꿔서 채널 A에 투자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동시에 그 채널 A는 2011년 3월 28일에 한 달 그러니까 그 승인장 교부를 좀 늦춰달라는 신청을 동시에 해요.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 3월 28일 똑같았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게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그냥 이제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1년 뒤에 주식을 처분하고 네. SKT 203억을 갚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ENT에 도대체 그 자본 잠식 상태의 채널 A에 네. 지분을 203억 원어치 인수한 곳이 어디냐. 네. 이렇게 ENT에 물어보니까 네. 밝힐 수 없다. 영업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동기업으로부터 이제 사동기업 ENT가 동아종편에 투자했는데 이 돈 203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준 데가 어디냐 지금. 그건 안 밝히고 있습니까?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보는데 그건 추정일 뿐이고요. 네. 누가 샀을까요? 누가 샀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은요. 네. 이게 1년도 거의 안 돼서 지금 이제 203억의 주식을 ENT가 처분하잖아요. 네. 이게 처분인가? 네. 혹시 빌려주고 이렇게 그런 관계가 아닌가? 동아일보와 ENT와 SKT 간에 네. 이런 의혹 제기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아니 이게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은 그 주식 매매의 형식을 빌어서 돈을 대여하고 이런 것들이 합법적인 겁니까? 편법인 거죠. 편법. 왜냐하면 이게 빌려줬는지 투자한 건지 밝혀내기가 모호한데 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편법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리고 그 미래저축은행 김창경 회장에 대해서도 아까 동아일보가 인터뷰를 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결국은 그 206억 원 이것도 과연 김창경 자금이 맞다면은 저축은행의 자금을 그 말하자면 빼돌린 그럴 가능성도 있고 도덕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깊이 안 파보셨습니까? 아니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방통위에 질의도 했고 네. 미래저축은행 그 돈일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통위 쪽에서도 이 미래저축은행 5.05%에 대해서는 네. 법률적 검토 후 보고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에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김창경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저축은행은 사실은 김창경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운영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래저축은행의 돈을 관리하던 차명회사다라고 리와 장이 네. 뉴스타파를 통해서 확인해 준 바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뭔가 4천억 이상의 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온갖 편법과 부도덕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있고 도대체 이거는 누가 감독해야 되는 거냐? 과연 5% 이상의 주주만 감독하면 되는 거냐? 방통위는, 정부는. 네. 4.98%는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ENT가 채널에 203억 출자했잖아요. 네. 204억만 되면 5%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피하기 위해서 4.98% 203억 한 것이거든요. 누가 네. 봐도 이거 꼼수잖아요. 네. 요새 낙꼼수가 없어지고 나니 온갖 꼼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이비 꼼수들이 바로 하고 있네요. 네, 꼼수가 지금 드러나는데 그리고 이런 식의 꼼수를 네. 이게 이제 방통위가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건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 경인방송 1TV가 재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문을 닫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채널 A는 뭐 우선 방송의 질 문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 퇴장의 문제까지 겹친다면은 네. 이게 사실 제어가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심사하고 네. 엄격한 심사의 결과가 네. 더 이상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그러면
승인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어가 취소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제일 큰 문제, 종편, 특히 채널A의 가장 큰 문제는 편파, 왜곡, 선정적, 막말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할 뿐만 아니고 네. 심지어 연예인의 사생활까지 파고들어서 인권까지 침해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재도, 법정 제재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네. 심지어 중국인이라 괜찮다. 네. 아시아나항공 두 여학생 사망했을 때. 네. 그 방송권으로는 중국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중국에 사과하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서서 그 사과를 받아달라고 해서 겨우 진정된, 이건 이제 국격까지 실추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점수들을 다 계량화해서 네. 제어가에 반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게 이제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받으려고 계획서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방통위가 내렸습니다. 각 네. 종편에. 네. 이런 시정명령 내린 것들 전부 다 계량화시켜서 이것도 제어가 심사에 반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채널A 같은 경우는요, 지금 명백하게 드러난 차명 주요 주주 김창경 씨 건, 네. 그 다음에 사동기업의 4.98%, 네. 1억이 모자라는 주요 주주, 네. 예, 요 과정의 의혹,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몇 가지 더 이제 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제어가에 반영해야 되겠죠. 네. 앞으로도 계속 말씀 많이 듣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